주한합니다. 드디어 마이크를 조금 성공적으로 더 연결을 하게 돼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께 훨씬 더 좋은 음질의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도와주신 피디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코인은 좋지는 않습니다. 주말 내내 비트 자체가 좀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10만 달러 아래에서 계속해서 가격 다지기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도 비트코인 전일 대비 3% 정도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9만 5천 달러 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비트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알트코인들은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이 도미넌스로는 57.5%까지 오르면서 다시 60% 부근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약한데 중요한 건 김치 프리미엄이 드디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5% 정도 김치 프리미엄이 끼면서 말 그대로 아직 투자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번 저점을 기회로 투자를 하려는 매수 심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동안 더 고점에 물려 있었던 이 고인물들의 물량이 추가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원화가 입금되는 걸 수도 있다. 뭐 두 가지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아니면 기존에 물린 사람들이 더 떨어지기 전에 차라리 빨리 물 타서 나가자 하는 그런 심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글로벌 크립토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국내에서는 되려 김치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원화 거래가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면은 거의 끝나죠. 다음 주는 이제 휴장일인데, 뭐, 물론 암호화폐 시장은 그런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1년을 마무리해가는 만큼 내년에 대한 크립토 시장 대전망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무려 올해 24년도의 전망을 내놨었던 게 90% 넘는 사실 거의 100%에 가까운 적중률을 보여줬던 곳에서 다시 한번 내년에 대한 크립토 대전망을 내놨거든요. 며칠 전에 내놓긴 했는데 이제 연말에 다가온 만큼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샅샅이 내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 관련 좀 내용들 확인을 해보자면 최근 비트코인이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던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체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10년 이상 움직임이 없던 지갑들이 최근에 물량을 이체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 내가 130만 원에 샀는데 지금은 무려 145원에 팔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뭐 이분들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그 모든 상승과 하락을 겪었던 만큼 뭐 이 정도 보상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뭐 이분들의 수익률을 축하해 주자라는 관점으로 이걸 갖고 온 게 아니라 10년 이상 비트코인을 팔지 않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시장에서는 약세 시그널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확신을 갖고 홀딩하던 사람들이 왜 지금 와서야 비트코인을 파느냐. 사실 10만 달러 이상 올라가면은 이렇게 10년 이상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장기 보유자들이 대거 물량을 팔 거다 하는 뭐 그런 분위기는 늘 시장이 이미 알고 감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10만 8천 달러 고점을 찍고 조정이 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고래들의 물량이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 제도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충분히 상승이 잠시만요. 네. 충분히 긍정적인 가치관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내놓았던 이 글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비트코인 100만 개 미국 정부가 비축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비축하면 미국 부채 36%가 무려 감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부채는 미국 경제 상황에서 상당한 페인 포인트로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그 부채에 대한 부분의 리스크를 계속해서 완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정부 차원에서 또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경제 상황에서 이 부채 양을 줄이기보다는 되려 계속 달러를 찍어내면서 미국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죠. 근데 이거에 대한 정말 깔끔하고 확실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라는 관점에서 시작된 이 비트코인의 비축, 실제 수치로 계산을 해보면 36%나 미국의 비추를 부채를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미국 입장에서는 더욱더 필요할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주말 사이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트럼프는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인사들을 주변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자문위원회 수장으로 스티븐 미란이라는 분을 지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지지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암호화폐와 관련된 친화적인 경제 정책이 예고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비트코인을 강하게 홀딩하고 또 비트코인의 맥시로 불리는 분들이 최근 트럼프 주변에 쫙 포진이 되면서 일단 미국 정책 측면에서는 확실한 청신호는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앞서 확인해 본 것처럼 비트코인 100만 개를 비축 자산으로 가지고 가게 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에는 무조건 100% 호재로 그리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지금 비트코인의 불장을 이끌고 있는 이 미국 쪽의 스탠스를 잘 살피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키오사키 같은 경우도 글로벌 금융이 붕괴 직전에 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최고의 자산이다라고 다시 한번 내용을 전했습니다. 미국 달러를 기요사키는 가짜 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짜 돈. 그냥 찍어내면은 만들 수 있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종이에 불과한 가짜 돈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정부가 통화를 무제한으로 발행하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최고의 대체 자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기요사키는 달러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의 이런 리스크들을 기반으로 글로벌 금융은 붕괴 직전까지 가 있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리스크 헤징으로는 비트코인이 최고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정말 그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대한 시장 전망을 본격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바네크에서 내놓는 시장 전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네크에서 내놓는 시장 전망인데 사실 지금까지의 이 성과가 굉장히 괜찮아요. 올해 내놓았던 이 9개 성과가 사실상 5번을 제외하고는 다 적중을 했고요. 5번 같은 경우도 부분 적중, 그러니까 거의 다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ETP 등장했죠. 반감기 성공적으로 진행했죠. 4분기 사상 최고치 달성했죠. 이더리움 시총 2위 계속 유지했죠. 그리고 이더리움 안에서 L2, 레이어 2 활동 우세하긴 했죠. 다만 TBL 측면에서 이더리움 자체보다는 이하였다라는 측면에서는 부분 적중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사상 최고치 달성을 했죠. 덱스 거래량 기록 계속하고 있죠. 솔라나가 이더리움 대비해서 강세였죠. 그쵸?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이더리움 대비해서. 그리고 디핀의 채택 증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네크가 작년 말에 내놓았던 예측인데 이게 사실상 거의 100%에 가깝게 다 맞아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바네크가 내놓는 내년 전망은 어떨까요? 내년에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트럼프 취임과 맞물려서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이라던가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비축량 등등등 여러 가지가 예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는지 10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암호화폐 강세장 1분기에 정점 찍고 조정 나온다라는 예상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에 비트코인이 30%의 조정을 겪을 수 있고 알트코인은 최대 60%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을부터 다시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연말에는 이전 최고치를 다시 회복한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까지 최고치 찍고 그다음에 2분기 떨어져 3분기부터 반등해 4분기 다시 사상 최고치. 이게 바네크가 내놓는 그림이고요. 다른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내놨던 것은 조금 다릅니다. 되려 1분기에 조정이 나오고 여름에 피크를 찍고 다시 좀 조정이 오는 이런 시나리오를 사실 올해 하반기에는 가장 많이 나왔던 전망의
주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네크는 1분기에 먼저 선 조정 이후에 1분기에 정점을 찍고 2분기에 조정 이후에 나머지 3분기, 4분기 때 다시 한번 신고점을 돌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목표가를 확인을 해보면 1분기 정점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18만 달러까지 간다. 그러니까 지금 10만 8천이니까 현재 구간에서 몇십 퍼센트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고점 기준으로 6천 달러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계속 4천 달러대 저항선에 막히면서 그 아래에서의 횡보를 이어가고 속 시원한 상승을 지금도 못 보여준 대표적인 알트코인입니다. 근데 내년 1분기 6천 달러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이게 첫 번째 바네크가 내놓은 2025년 전망. 두 번째로는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한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비트코인을 정부의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채굴하고 있는 국가들의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5개국, 지금은 8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들어가는 굉장히 친암호화폐 성향을 띠고 있는 국가들의 개수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이제 더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전략적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EC뿐만 아니라 CFTC까지 이 새로운 현물 암호화폐 ETP를 승인을 하고, 또 이더리움 ETP 스테이킹 기능이 확장되는 것까지 승인이 되고,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와 관련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기대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의 준비금 도입입니다. 근데 이게 된다라는 거고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도 채굴 비중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28%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는 35%까지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미국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채택을 해 가는지 중요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큰화된 증권 가치 내년에 500억 달러 돌파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토큰화된 증권이라고 하면 STO도 있고 RWA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토큰화된 주식이나 채권 발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STO 관련해서 법제화 다시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었죠. 미국을 주도해서 또 토큰화된 증권 가치가 STO, RWA가 추가적으로 폭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네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규모가 3천억 달러 된다라는 겁니다. 데일리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이 매일매일 3천억 달러를 찍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측면에서 연말로 가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돌파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채택 증가율이 올라가면서 송금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채택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멕시코 간의 스테이블 코인 송금 규모가 월 800만 달러에서 4억 달러로 최대 5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부분이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AI 에이전트 온체인 활동. 내년에는 100만 개 돌파 전망이라고 합니다.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서 자동으로 전략을 최적화하는 특화된 AI 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보트레이딩이라던가 이 AI를 통해서 투자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런 AI 에이전트의 활동이 내년에는 100만 개까지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AI 봇 트레이딩을 뭐 주변에서 서비스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적중률도 좋고 똑똑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 또 일부 비용이라던가 수익률의 일부를 그 플랫폼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좋은 모델이 있으면은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서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내년에는 이러한 활동이 훨씬 더 증가된다라는 게 다섯 번째 크립토 대전망이고요. 여섯 번째는 비트코인의 레이어 2의 TVL이 10만 비트코인까지 도달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원래 레이어 2가 없어요.
레이어 1 그냥 이 하층으로만 진행이 됐었던 프로젝트인데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 기술이 퇴보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 때문에 비트코인도 레이어 2를 만들어서 레이어 2 안에서 굉장히 다양하고 이 활발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NFT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디파이도 하고 그런 프로젝트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비트코인의 속도를 저하시키는 거다, 뭐 수수료가 비싸진다, 뭐 기존의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던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다 등등등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레이어 2, TV에는 이제 토탈 밸류 럭드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총 예치된 예치금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현금의 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레이어 2의 총 예치 물량이 내년에는 10만 비트코인까지 도달한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뭐 루트스탁이라던가 스택스라던가 비트코인 레이어 2 기반의 프로젝트 코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까지 쭉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니까 비트코인 레이어 2 코인들도 미리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7번째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의 블록 스페이스 수수료 내년에 10억 달러 돌파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 이더리움의 블록 스페이스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내년 수수료 수익이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블록 스페이스는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가 압축된 거래 기록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전용 데이터 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더리움의 확장성 로드맵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레이어 2가 사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뭐 이런 곳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긴 합니다만 경제적인 가치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미한 수준이긴 하죠. 근데 블록 스페이스가 내년에 이더리움 레이어 2를 아주 크게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때문에 블록 스페이스의 수수료가 내년에 10억 달러 돌파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8번째는 디파이 관련된 부분입니다. 디파이 역대 최고치 도달 찍고 그 다음에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입니다. Decentralized Exchange 덱스의 거래량도 4조 달러. 디파이는 덱스에서 거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TVL이 총 예치 물량이 2천억 달러 전망이라고 합니다. 디파이가 한참 21년도 불장 때 엄청난 붐을 일으켰다가 사실 좀 무리수를 둔 예치율 무리수를 둔 이자율, 일드 수익률 때문에 그 구조, 메커니즘 자체에 대한 굉장한 리스크가 부각이 크게 된 바가 있었죠. 그러면서 확 열기가 한번 식었다가 그리고 해킹이나 이런 것도 디파이랑 덱스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현물 그 CEX 기반보다도 덱스나 디파이 쪽에서의 해킹이라던가 이런 사건 사고가 훨씬 많기 때문에 디파이가 한참 확 떴다가 죽었었는데 지금 보시면 2021년, 22년도 때 TVL이 최고점을 찍다가 2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지금 올라오는 건 물론 크립토 시장의 불장 시기랑도 겹쳐 있지만 이 디파이를 지금 트럼프 일가가 밀고 있죠. 트럼프 아들들이 월드 오브 리버티를 런칭을 하면서 디파이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게 내년 디파이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덱스 이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이 4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전체 현물화 거래량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아직 국내에서는 디파이 거래소라던가 디파이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진 않지만 보편적이진 않지만 덱스가 내년에 이 현물 거래량 대비 20%를 차지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덱스와 함께 디파이와 함께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NFT 시장도 내년에 반등한다고 합니다. 거래량 300억 달러가 전망이 된다라고 하고요. 지금 21년도 NFT 불장 대비해서 사상 최고치의 5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수준인데 거래량이 이때 최고치였죠. 근데 내년도에 다시 올라간다고 합니다. 300억 달러까지. 300억 달러 이 정도 절반 정도 되겠네요. 그래도 22년도 고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반 정도밖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거. 그래도 반등은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DF 토큰들이 레이어 1 토큰과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 1과 레이어 2 사이에 이 거리감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면서 사실 NFT, 디파이 뭐 이런 것들보다도 여러분들께서는 당장에
이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이런 코인들에 더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년 1분기 비트코인 아까 16만 달러였죠. 16만 달러 가고 18만 달러인가요? 18만 달러 갔다가 이더리움은 6천 달러 찍고 2분기는 쉬어갔다가 3분기, 4분기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한다라는 이 사이클을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외에 좀 차트적인 부분들만 짧게 확인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비트코인과 다른 메이저 인덱스들을 10년 동안의 차트로 비교를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나스닥, 뭐 S&P 이런 종목들을 볼 수 있을 텐데 10년 동안만 놓고 보면 인덱스가 얘는 일자예요, 일자. 살짝 굵어진 것 같죠? 올라왔으니까. 근데 비트코인의 변동성에는 견줄 게 전혀 안 됩니다.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몇만 %의 상승을 지난 10년 동안 보여왔기 때문에 이 호질 15 캐피탈 같은 경우도 no second best. 두 번째로 좋은 대안은 없다. 그냥 첫 번째도 비트코인, 두 번째도 비트코인, 세 번째도 비트코인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 알리 전문가가 내놓은 비트코인의 가격 탑을 확인을 해보시면 16만 8,500달러로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올라온 글을 제가 바로 가지고 온 거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지난 10년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을 대체할 자산은 없다라는 것을 머리에 기억을 해두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16만 8,500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번 사이클, 직전 사이클도 크게 다를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3년도에서 17년도 알트코인 불장 때도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저항선까지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죠. 그 다음에 그 직전 불장도 보시면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저항선 터치하고 올라갔죠. 지금 동일합니다. 저항선 뚫고 올라갔고 터치했어요.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과거처럼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알트코인 시장이 과거 알트코인 시장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이대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바네크가 전망하고 있는 것처럼 혹은 다른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는 것처럼 어차피 올라가는 사이클 안에 있는 거라면 이렇게 조정이 올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궁금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마이크를 들고 했는데 이 지지대가 있으면 이렇게 세워놓고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 오디오 때문에 또 불편한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늘 이해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코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